자, 오늘은 커먼 앱 작성법 1부에 의해서 오늘은 진짜 배기 내용이 들어있는 2부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미리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 커먼 앱을 쓸 때는 중요한 것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커먼 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명확성,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제한적인 칸에다가 쓰는 것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버래핑이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오버랩. 그러니까 중첩되는 내용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복되는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내다 보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로감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명확하고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하고, 오늘은 제가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액티비티하고 라이팅하고 여기 성적 쓰는 란 이렇게 세 가지 설명해 드릴 건데, 액티비티에서는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많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뒷부분으로 좀 설명을 넘기고요. 라이팅을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부 때는 앉아서 이렇게 화면으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2부 때는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뭘 설명을 하면 좀 기운이 좀 빠져서 이렇게 서서 설명하면 훨씬 에너제틱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이팅 섹션을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별표 친 내용 제가 잘 확인하라고 했죠. 그럼 이런 부분은 그냥 I understand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I understand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커먼 앱 에세이는 어떤 학교들에서 요구하는지 제가 선택된 학교들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냥 편하게 전부 다 학교에서 이 에세이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에세이를, 이 커먼 앱 에세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열심히 잘 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넘어가시면 이런 7가지 프롬프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다가 650자 커먼 앱 에세이 내용을 작성해서 이제 기입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 웨비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SAT나 ACT 이런 성적, 이런 점수가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에세이가 조금 더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번 팬데믹 상황 때문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설명해 주셔서 잘 아실 텐데, 팬데믹 상황 때문에 에세이가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세이를 굉장히 신중하고 잘 쓰셔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은 꼭 쓰신 다음에 어디 업문 계열 전공이신 선생님이시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이렇게 한번 검토를 받으시는 게 아주 좋다고 제가 추천을 꼭 드릴게요. 이게 혼자, 학생 혼자 쓰다 보면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무슨 돈을 지불해서 어떤 도움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글을 아주 잘 쓰시는 분한테 내 글이 맞는지 한 번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 요거 설명해 드리겠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어떤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쓰셔야 되는지는 제가 오늘 이걸 설명하기 시작하면 커먼 앱 작성법이라는 것보다는 에세이에 대한 토론이 되기 때문에, 에세이는 제가 따로 심층적으로 한번 거의 1시간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커먼 앱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커먼 앱 작성 시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라이팅 안에서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disciplinary history라고 있는데, 이것은 범죄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만약에 혹시 이거에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yes라고 쓰시고 솔직하게 이렇게 기입을 하시면 되고, 여기 400단어를 주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설명을 하실 수가 있고, 대부분은 이게 없는 게 좋겠죠 사실. 그래서 no로 하고 넘어가는 거, 그리고 있으시면 꼭 반드시 솔직하게 쓰셔야 된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면 additional information인데, 이 additional information이 아주 중요해요.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따가 액티비티랑 이렇게 같이 합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드리기 전에 한번 이걸 보시면, 요 파트는 요번에 새로 생기게 된 질문인데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너의 어떤 가족의 환경이라든지 공부 플랜이라든지 이런 바뀐 내용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건데, 제가 저번 웨비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GPA 점수가 굉장히 좋고 SAT나 ACT 점수가 좀 잘 안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번에 점수 안 낼 거예요. 안 내도 괜찮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 동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실 수 있겠고 지금 그런 친구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게 yes라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만큼 250단어로 쓸 수 있는 칸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내가 이번 팬데믹 상황 때문에 시험들이 많이 캔슬되어서 내 시험 점수를 못 봤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건강상의 위험 때문이라도 나는 시험 보러 갈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써서 점수를 내지 않고 그다음 GPA와 액티비티와 어떤 에세이 같은 걸로 승부를 보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평소에 물어보던 additional information인데 너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 뭐 정보들 우리한테 주고 싶은 정보들 한번 얘기해 볼래? 이런 칸이거든요. 이 칸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려고 다음 페이지를 준비했는데 이 additional information을 넣으실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학교들이 레저메를 받는 그 란이 있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저메를 받지 않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additional information을 쓰실 때는 레저메를 받는 학교와 레저메를 받지 않는 학교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레저메를 받는 학교라고 하면 이 레저메 안에 모든 액티비티들이라던가 우리 이 additional information에서 써야 될 내가 추가로 무슨 상을 받았다든지 뭐 되게 잘해서 칭찬받을 만한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쓰는 것인데 보면 레저메에 그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additional information을 쓸 때는 이 레저메에 있는 걸 또 똑같이 가져다가 또 쓰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반복이 되면 읽는 사람이 피로도가 증가해서 읽기가 싫어질 수가 있고 아 얘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구나 해서 클리어하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 이게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레저메를 받는 학교는 아주 자기가 의미 있게 했다고 생각하는 액티비티라든지 상 받은 내역을 한두 개만 정해서 그거를 에세이처럼 아주 길게 심층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additional information은 저희는 활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레저메를 받지 않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역들을 쭉 나열해서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이 레저메를 받지 않는 학교는 그런 것들을 나열하는데 나열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1번 바이올린 뭐해서 상 탔어. 뭐 내셔널에서 상 탔어. 뭐 스테이트에서 뭐 했어. 학교 안에서 뭐 했는데 컴페티션 나갔는데 상 탔어. 그리고 뭐 이 뉴저지 저희 학원이 뉴저지에 있으니까 뉴저지 안에서 뭘 했는데 이 뉴저지 안에서 무슨 상을 탔어. 이렇게만 쭉 사전식으로 나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가지고 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밑에 설명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 additional information도 650자로서 쓸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1번 내가 뭘 해서 상을 탔는데 그 상을 타게 된 내용은 뭘 내가 리서치를 해서 그것 때문에 상을 타게 됐고 앞으로 내 공부하는데 이러이러한 영향을 미쳤어. 라고까지도 이렇게 써주셔야 더 좋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물론 답은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레저메에다가 이렇게 나열식으로 쓰지 않고 뭘 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된 거다라는 디테일까지도 같이 써주시는 거. 자, 레저메를 받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한두 개를 정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그 다음에 레저메를 받지 않는 학교는 나열하긴 하는데 그냥 무조건 나열하진 않고 거기에 디테일한 설명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쓰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요 그레이드 넣는 칸은요. 제가 설명드릴 게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보시면요. 대부분의 학교들은요. 성적표를 어떤 식으로 받게 되냐면 우리 고등학교에서 직접 대학교로 그 성적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칸에서 일부러 일일이 이렇게 세심하게 넣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데 그렇다고 안 넣으란 말은 아니에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의미는 고등학교에서 내 진짜 성적표를 거기서 보내주니까 그거 보고 판단하는데 여기서 또 쓰는 건데 보시면 제가 넣은 학교 리스트 중에서는 대부분의 학교는 네가 넣은 성적 여기서 넣은 성적은 나는 안 볼 거야. 어차피 니네 학교에서 받을 거거든 고등학교에서. 근데 얘네는 네가 넣은 성적 내가 볼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적을 넣으시긴 넣으시는데 성적표에 있는 그대로 그리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운슬러 선생님이랑 상의하면서 넣으시면 되고 대부분의 성적은 고등학교에서 그냥 바로 대학으로 쏴주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된다. 그걸 보고 내 GPA를 평가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학교들은요, 합격 통지할 때까지도 안 봐요. 그러다가 합격 통지해 놓고 나서 그 다음 고등학교에서 보낸 그 성적표를 보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학교들이 거의 다 네가 쓴 거 안 보고 그냥 고등학교에서 받을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필요한 설명은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부분을 조금 잘못 쓰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거는 액티비티를 쓰실 땐 10가지를 쓰실 수가 있는데 10가지 중에서 1번, 2번에다가 뭘 써야 될까요? 이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당연히 아실 겁니다. 1번, 2번에다가는 자기가 가장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쓰는 게 좋아요. 액티비티를. 이 커먼 앱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grabs atten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눈길을 사로잡아라. 뭐 이런 거거든요. 1, 2번에 자기가 가장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액티비티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셔야 할 것은 액티비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학교 안에서 한 액티비티, in school, 그 다음에 out of school, 학교 바깥에서 한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그럼 10개 중에 몇 개를 in school로 쓰고 몇 개를 out of school로 써야 될지는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쓰셔야 된다는 거 아셔야겠고요. 보통 대학들은 학교 안에서 많이 한 활동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뭔가 인상을 깊게 남길 만한 그런 액티비티들을 잘 생각해서 1번, 2번에 꼭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너가 이런 관련된 액티비티를 한 게 있느냐? 당연히 있어야죠, 여러분.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있어야지 대학 갈 때 어느 정도 어필이 되기 때문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yes라고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액티비티 란에서 쓸 수 있는 게 액티비티 타입에 대해서 여기서 찾게 되는 거고 그다음 그 액티비티를 할 때 너의 포지션이 어땠냐? 그리고 그 액티비티를 할 때 그 단체명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150 자수입니다. 이거는 단어 수가 아니고 여기도 자수, 캐릭터라고 써 있죠. 이게 100자. 이 스페이스도 그 자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고 명료하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너가 그 액티비티를 하게 된 학년이 언제냐 뭐 요거를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를 하는 게 스쿨 이어에 했는지 방학 동안에 했는지 아니면 그거를 다 합쳐서 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건데 이거는 다 그냥 솔직하게 쓰시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 이 두 부분은 설명해 드릴 게 조금 있어요. hour spent per week.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이 액티비티 하는데 소비를 했냐 이제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10개 액티비티가 있는데 그거를 다 이분하게 그냥 4시간이라고 썼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10개가 4시간씩이니까 일주일에 총 40시간의 액티비티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에서 과연 신빙성 있게 이 정보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일주일에 40시간을 액티비티 했다는 얘기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계속 액티비티만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일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 분배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보통
열 몇 시간에서 20시간 정도 하는 게 그것도 액티비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20시간이라고 해도 10개를 이분하게 가져간다고 해도 2시간씩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1번 액티비티, 2번 액티비티에다가 내가 시간도 많이 할애를 했고 좀 정성을 많이 들였다 하고 싶으면 보통 한 4시간을 만약에 쓰게 되는데 그걸 4시간을 썼으면 나머지 액티비티들은 1시간 내지 2시간으로 시간을 줄이셔야지 이게 말이 된다는 거. 그거 조심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week spent per year. 이거는 1년에 몇 주 동안 이걸 했냐 이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여기 브레이크 동안에 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썸머 브레이크 동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막 16주 이렇게 쓰면 뻥이잖아요. 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누가 봐도 조금 논리에 맞게 그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계산을 좀 잘해서 분배를 잘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거짓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야, 너 대학에 가서 지금 네가 한 액티비티와 비슷한 액티비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학생들이 예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싶잖아요. 근데요, 이걸 10개를 전부 다 예스를 하면 대학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당연히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아, 얘는 학교에 들어와서 이 학생은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는 안 하고 액티비티만 줄창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로 하고 싶은 거 몇 개만 예스라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 다 됐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맨 앞부분을 들어가 보면 이제 액티비티 타입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액티비티 타입을 선택할 때 보면 제한적이에요. 개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가 한 액티비티랑 딱 맞는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난 뭘 써야 되냐고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이 밑에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타입이 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입학사정관이고 이 학생을 관심 있게 봤으면 이 타입은 그냥 쓱 보고 넘어가고 이 밑에를 집중해서 볼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타입은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완전 말이 안 되는 카테고리 안에서만 선택 안 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타입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는 아직 보시지 마시고요. 예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제가 지난 2020 대학 입시 설명회라는 2시간짜리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한 1시간 40분쯤 그쯤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권장해 드릴게요. 왜냐면 거기서 제가 저희 액티비티 한 거 중에 뭐 앱 대회, 앱 챌린지 나와가지고 거기서 1등상 받은 거 이런 거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지금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들 때 그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좀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이해가 더 잘 되시라고. 그리고 그거 보시면은 좀 도움 좀 되시거든요. 액티비티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번 해야겠다 하는 게 있으니까 그 동영상 한번 보시면 좀 참고가 되실 거고, 저는 무슨 액티비티를 예로 들어서 할 거냐면 앱을 하나 만들어서 상 받은 거다. 지금 그렇게만 그냥 간략하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컴퓨터 앤 테크놀로지를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포지션은 프레지던트로 포지션 잡아놓고 그다음에 이 단체 이름은 요런 챌린지 요 대회에 나가서 정부 상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요거를 쓰겠고 그다음에 150자 같은 경우 이제 이거를 잘 설명을 해봐라 이러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보시면 우리는 앱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어떠한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메디슨의 더스지가 어떤 식으로 되는 게 더 정확할 건지 뭐 이렇게 만드는 앱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어때요? 괜찮죠? 그냥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써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는 잘못된 예로 보여드린 겁니다. 잘못된 예로 보여드린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여기 따라와 보시면요. 여기 50자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최대한 압축해서 쓰시면 좋은데, 근데 50자라는 기회가 있는데, president 하나 쓰고 그냥 넘어갔고요. 근데 여긴 100자까지 기회가 있는데, 그냥 요거 제목 쓰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 장에 나오긴 하는데 정보를 조금 더 쓰라는 거죠. 정보를 조금 더 쓰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예전에 일기 쓸 때 보면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 나는 오늘 뭐뭐 했다 할 때 나는 오늘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오늘이 며칠인지 일기에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내가 한 건 당연히 내 일기인데 내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당연하게 되니까 이게 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보면 우리는 우리가 한지 알아요. 얘가 한지 안다고요. 그리고 as a president로서 내가 프레지던트로서 이런 앱을 개발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프레지던트 썼잖아요. 그래서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좋은 설명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제가 다음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그거를 한번 고쳐봤어요. 만약에 저보고 고치라고 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고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이거는 답이라는 건 없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한번 제시를 해드리는 거니까 고려를 하시고 커먼 앱을 작성하실 때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 이런 차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보시면 자 이거는 선택하는 거니까 바뀔 일이 없고요. 그리고 프레지던트인데 뒤에 야 3년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 내가 처음부터 만들어낸 거야 이거.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더 준 거냐면 야 프레지던트야 하면 중간에 와서 내가 프레지던트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3년 동안 내가 처음부터 다 코파운더 내가 다 만든 거야. 이런 정보를 한 번 더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여기다 쓰면 글자가 넘어가서 이제 옆에다가 썼는데 아까랑 똑같죠. Congressional App Challenge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에다가 야 10,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원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상을 탄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 컴페티션의 규모도 알려주면서 내가 그래서 더 대단하지? 라는 그런 정보를 조금 더 줄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아까랑 차이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데요. 150자나 쓸 수 있어요. 150자나. 150자나 쓸 수 있는데 중복되게 쓰지 않고 저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아까 we하고 as a president 이거를 제거함으로써 뒤에 공간이 남으니까 아까랑 앞에는 설명이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뒤에 야 그래서 나는 우리 지역 안에서 이게 이제 지역 번호거든요. 우리 지역 안에서 1등을 탔어 라고 조금 더 정보를 전달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쓰는데 저희는 여기에다가 정보를 조금 더 추가하고 압축적으로 더 집어넣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의 정보를 더 줄 수 있다는 거. 그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액티비티를 쓰실 때는 10개를 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자 기억하셔야 될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억하셔야 될 거 자 겹치면 안 돼요. 겹치면 안 되고 클리어하게 쓰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additional information하고 그 다음에 resume하고 지금 쓴 activity 있죠. 이렇게 세 개를 잘 어우러서 중복되지 않게 나열을 잘 하시는 게 이 커먼 앱을 쓸 때 노하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줄창 하는 일이 만약에 컨설팅을 하게 되면 그거예요. 그거. 근데 지금 그걸 말씀드렸으니까 컨설팅을 받지 않으셔도 충분히 혼자서 이런 식의 기준을 적용해서 쓰시면 작성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1부, 2부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는데 완전히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거는 제가 뭔가를 숨기고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시간 관계상 그렇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동영상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가 불편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축약하고 축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좀 짧아졌다는 거를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제 목표를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많은 비용을 내시고 여러 학부모님들이 컨설팅을 맡기시고 그리고 손해도 많이 보시고 뭐 사기를 당했다고 표현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없어지길 바라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컨설팅 같은 거를 돈 내고 받으시지 않고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시라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으로 올리는 동영상들은 그 컨설팅에서 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들한테 여태까지 컨설팅할 때 어떤 내용들을 기준으로 아이들을 지도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학교에다 지원을 하게 되고, 어필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앞으로 동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동영상을 잘 따라와 보시면 앞으로 더 이상
컨설팅을 받지 않으시고도 학생과 학부모님이 같이 준비하셔서 명문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교들도 스스로 그냥 들어가실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 동영상을 잘 따라오시면서 많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구독 버튼도 많이 눌러주셔서 계속 저희가 올리는 동영상을 알림을 받으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